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은 옛날에 있었던 경찰서 보호실 제도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호실이라고 하면은 50대 이상의 분께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고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하의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만은 그와 이름에 걸맞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시설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요하는 사람을 잠시 보호하는 장소로 구안이 되었습니다만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전용이 되었을까요? 우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서 영장이 발부되기 때까지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금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결심판에 출정할 피의자들을 그 다음날 아침 8시경에 적결법정에 데리고 가는데 그때까지 대기시켜주는 장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가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은 그 외에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고 그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서 구금하지 않으면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십 년간 그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긴급체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보호실에서 피해자를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최근에 재벌 총수 등이 구속영장을 심사받는 동안에 임시로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긴급체포나 기타 제도가 도입되어서 합법적으로 인신을 감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긴급구속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긴급구속은 남용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서 사실상 긴급구속제도는 이용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보호실을 이용해서 영장을 사무를 맡아보았던 것입니다.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게는 20시간, 적게도 10시간이나 5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은 피의자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실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요성은 이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적결심판에 회부되는 피의자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어떻게 하면 법정에 데리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뒤에도 계속 보호실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적결심판에 회부된 피의자를 강제로 보호실에 유치하였다가 그 다음날 적결심판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가 경찰관을 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호실에서의 감금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보호실에서 감금하려는 경찰관에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형사상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판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당사자가 경찰관을 고소를 하자 검찰에서도 난처한 입장이 처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결국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또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는 이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통상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증거가 없고 죄가 없는데도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사건의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원 청구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 사건을 면밀히 심사한 다음에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되는데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헌법 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부득이 헌법 소원의 결론에 따라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피고인이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관 입장에서는 종전의 관리에 따라서 하였다든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하였다든지 여러 가지 변소를 하였습니다만 위와 같은 변소는 모두 다 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을 직접 처급한 경찰관이 유죄 판결로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자 경찰서에서도 보호실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8년경에 이와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호실이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 치안에는 큰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은 과연 우리가 사법제도에서 왜 이런 것을 진작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든지 시기상조로 하여서는 개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나 또는 보호실 제도가 폐지된 것이 우리 국민의 인권에 얼마나 큰 신장을 가져왔는지는 옛날 사안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